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와 더 많은 협력을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 것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상임위 4국 진출을 지지하자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는데 또다시 실속은 일본이 챙기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상임위 4국 진출을 지지한 것은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은 왜 일본의 상임위 4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삼성 평택 공장을 찾고 현대 정의선 회장과도 투자 약속을 하는 등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시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중국 견제와 안보에 관한 내용이 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상임위 4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들은 새로운 것은 없고 그간 이어오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치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 4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내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과 강화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위 4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발언에 지지를 하자 일본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은 지금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바이든의 말을 보면 개혁된 안보리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일본이 상임위 4국이 될 리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일본의 상임위 4국 진출을 지지하는 것은 원래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매번 해오던 발언입니다. 실제로 2015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도 미국은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위 4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안보리 개혁을 통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위 4국 진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엔 상임위 4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물론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를 제외하자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증발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빠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상임위 4국이 되려면 상임위 4국이 기존 5개국이 아닌 6개국으로 증설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상임위 4국에 들어가려면 유엔 헌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유엔 회원국들의 3분의 2의 찬성과 현존하는 상임위 4국 5개국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임위 4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고 유엔 회원국들도 일본의 상임위 4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데요. 그러한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을 일명 커피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공통점이 없는 조합이지만 이 국가들은 단 한 가지 주제에서는 거의 목숨 걸고 뭉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상임위 4국의 탄생을 막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뿐 아니라 독일, 브라질, 인도도 자신들이 상임위 4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가 상임위 4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모임이 커피클럽입니다. 일본의 진출을 막아야 하는 대한민국, 독일의 진출을 막아야 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의 진출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파키스탄, 브라질이 상임위 4국 되는 것을 볼 바엔 없어지겠다는 아르헨티나.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예상 가능한 나라들과 달리 커피클럽 자체가 상당히 의외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심지어 캐나다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네 나라 모두를 반대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가 강경책인 이유는 그냥 전통적인 강대국인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모습에 지쳐 더 이상 상임위 4국의 증설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십 년에 걸쳐 협력을 유지하는 전례 없던 국가 간의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어느새 커피클럽은 40개국이 넘은 상태입니다.
커피클럽이 이렇게까지 거대해진 이유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네 나라가 경제적, 지리적, 인구적으로 현재 강한 나라이며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클럽에 굳이 가입하지 않는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도 상임이사국의 증서를 찬성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만 봐도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유엔 자체가 그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또 생겨봤자 국제정세만 더욱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클럽을 비롯한 수많은 회원국들의 반대를 배제하더라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현재 상임이사국을 보면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전범국인 동시에 패전국입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상임이사국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헌법상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지만 계속 희망할 거라면 최소한 헌법부터라도 고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엔 헌장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이후 또 불순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유엔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침공해도 무방하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이러한 조항이 현대 사회에서는 무용화된 상황이지만 조항으로만 본다면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국가가 유엔의 허락 없이도 군사적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일본에 도발을 한다면 이 항목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침공이 정당화된다면 아무리 미일 동맹을 이어오는 미국이라도 일본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가 말만 해도 과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는 그냥 통상적인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미국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그냥 계속 발언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일본 내부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이처럼 느낀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일왕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 황궁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접견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루히토 일왕을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악수도 허리를 굽히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왕은 현관에 나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일왕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일왕에게 다가왔고 일왕은 악수하려는 듯한 손을 살짝 들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악수조차 회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사를 나누며 두 손을 내미는 등 경의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긴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끝내 어떠한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역대 미국 대통령과 일본 일왕과의 인사는 항상 논란이 되었는데요. 2009년 당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아키히토 전 일왕을 찾아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에 반해 당시 일왕은 손만 맞잡은 채 고개만 약간 숙였을 뿐 담예로라도 허리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일본을 찾아 아키히토 전 일왕과 만나 악수만 하고 팔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예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선 두 대통령의 인사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한 접촉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상한 기류를 느낀 것인지 자신들이 먼저 당시 상황을 보도하기 바빴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 첫 만남부터 마스크를 벗고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일본의 이러한 보도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상임이사국 지지의 발언에 대해 알게 된 일본인들은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